네, 세 번째 역은 자동차 역인데요. 예, 윤아 씨가 오시고 우리 알파경제 김정혜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우리 윤아 씨한테 뭐 좀 야구 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야구? 최근에 뭐 하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뭐 표정이 바로 밝아지시는데요. 그렇죠. 네. 뭐 8연승 막 오. 뭐 10연승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요. 뭐 어느 종목 얘기할 때보다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하나는 참 빨간색이 아니라 오렌지죠. 오렌지. 네. 다음에 오렌지로 네. 김정우 이사님 오실 때 그래요. 오렌지로 좀 입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동차 역인데요. 그러게요. 오늘 부품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부품주 얘기는 뒤에 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뭐 제일 실적이 가시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섹터가 자동차인 거죠? 그렇죠. 월별로 또 체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월별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되고 있으니 YOY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확연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네. 지금 이렇게 좋을 수 있나? 근데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정당한가 싶을 정도로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있고 환율도 뭐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화 강세는 아니니까 환율도 뭐 우호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판매량도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나 싶지만 계속 이제 그 2019년 이후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삼박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믹스도 좋고 뭐 주변 여건도 좋고 판매량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QP가 모두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그 재고가 연초에 잠깐 조금 쌓여서 약간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재고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정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네. 이들 업종의 좋은 실적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보면 미국 측면에서 조금씩 인센티브가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 뭔가 시장의 변화를 미리 좀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한 3조 5천억, 그러니까 3조 중반, 기아가 뭐 2조 9천 얼마에서 합치면 6조 5천억 정도, 그죠? 네, 그죠. 한 3조 내외로 기아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는 3조 한 중반 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둘이 합치면 뭐 진짜 뭐 서프라이즈를 내면 한 7조 정도 그러게요. 네. 합치면 대단한 뭐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분기 영업이익이 그죠?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탑을 차지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자동차주들 좀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또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저는 이 금리 인상이 자동차주에 좀 치명적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자동차주의 전망 하반기에도 계속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금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일찍부터 걱정했지만 네. 지금 현재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기존 주문했던 물량들이 소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다음에 일부 신차가 또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판매 중단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동차를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페처럼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도 의외로 6월달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인 판매, 재고 할인 판매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소나타 D 엣지가 나오고서 판매량이 좋은데 그 전 소나타 버전도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으로 생산하는 소나타의 9버전도 나름 싸게 판매하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소나타 DH도 뭐 괜찮다는 평가 속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네. 뭐 그랜저 같은 볼륨 모델은 계속 판매가 잘 되고 그건 있는 역으로 거고요. 누구라도 신차를 사고 싶어 할 텐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차가 가격만 비싸지 모델 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것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신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차를 바꾸려고 했다가 뭐 금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차 가격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 할인폭이 많은 그런 자동차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도 차량의 어떤 페이스리프트 교체 시기, 그다음에 신차 발매 시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물량들을 잘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차량 교체 과정까지 잘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좋은데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재고죠. 그러니까 연초에 잠깐 반등하는 듯 했다가 아직까지 재고량이 전혀 쌓이지 않고
생산하는 것들이 족족 잘 팔려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쌓여있던 주물량을 거의 다 소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무리 인기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한두 달이면 받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차는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판매가 빠르게 안 되면 생산량이 재고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날까? 인센티브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판매되는 차량들은 이제부터는 바뀐 금리를 조건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근데 미국이 금리를 뭐 2번 올릴지 1번 올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 전기차는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6월 달 들어서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7월 달, 8월 달도 가는지 네.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를 둘러싼 조금 이제 우려 요인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 금리랑 자동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성장주도 아니고 그러실 수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차를 사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하는구나. 한 4천만 원 다 사지 않고 일정 부분은 또 할부금융을 또 하잖아요. 나눠서. 그죠? 네. 근데 이제 할부금융 해야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그래서 예전에도 정주영 회장 살아계실 때 돌아다니는 차 중에 이 차의 절반은 정주영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 이제 할부금융을 사고 할부금 그래서. 때문에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또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경쟁 업체들이 하반기에 새로운 차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어떤가요? 네, 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단 네.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라기보단 2분기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올해 지금 2분기까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가 너무 잘했던 거죠. 그래서 판매량도 독보적으로 계속 늘었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오래간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잘 팔렸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를 한 대 얹어줘야 팔았던 현대차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전기차에서도 미국에서 뭐 2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판매량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 달부터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조금 못 받으면서부터 영향이 아닙니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네, 전기차는 리스로 잘 팔고 있고요. 네. 그 보조금과 상관없이 리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그렇죠. 팔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혼다가 치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네, 혼다가 CR-V와 HR-V 등 볼륨 모델의 신차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이 늘긴 늘었는데 그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GM, 포드, 도요타 등 다양한 그런 자동차들이 신차 모델들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수급에 우위에 있었던 현대기아차가 물량들을 쏟아냈고 그것이 이제 판매량으로 잘 연결됐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그 경쟁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차종들이 다 나왔을 때 현대기아차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네. 전기차는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 부분에서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전기차 쪽에서도 일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대한 ICCU, 즉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자율주행은 아니죠.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상 수리에 들어갔고요. 예.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해서 무상 수리에 들어갔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뭐 리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얘기의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점검의 시간도 이겨낸다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점검의 시간에서 탄력이 둔화된다면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왜 주가가 PR 5배에서 또 올라가지 않았는지를 맞아요.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못 오르지에 대한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우려이고요. 네. 네. 경쟁 관계. 오, 혼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타기 전에 살짝 아, 들어봤습니다. 네.
살짝 오- 컨닝했어요. 아, 예.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늘은 뭐 부품주들이 완전히 이 약한 장에서 그죠. 엄청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부품주가 오른 이유는 뭐 자동차 다음 바통으로 간 거예요? 자동차가 못 가니까 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죠. 예. 자동차주는 오르긴 올랐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올랐던 반면 네. 부품주가 이때도 뭐 화신, 아진산업, 뭐 성우하이텍, 네. 에스에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가면서 그때도 다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랜 기간 횡보를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레거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마진율이 뭐 3%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마진율이었거든요. 영업 OP 마진 기준으로. 예.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 그러니까 양사가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업체들의 마진율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재고 쌓인 게 없고 굳이 부품 업체를 압박할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마진율이 올라갔고 그래서 매출의 큰 폭 증가가 없어도 이익이 막 펑펑 튀어오르는 모습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이거 전기차 부품도에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 부품주거든 뭐 이런 어떤 서사까지 부여가 되면서 어차피 하이브리드 기존의 내연기관차 전기차에 다 부품을 공급해왔던 그런 회사들이 포장지로 봤을 때는 우리도 전기차 부품자인데 우리는 PR이 7배예요. 뭐 이런 어떤 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시장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뭐 성화이텍이나 오늘 뭐 SL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시세 폭발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안 좋으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 부품사들 내리쬐잖아요, 그죠? 마른 수건 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이제 업황이 좋으니까 그죠? 같이 네. 누리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스토리, 보통은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네. 서사라는 표현, 좋네요. 우리 김정일 이사님. 네. 네, 또 중소형 부품주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럼 대형 부품주에 대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위아나 HL 만도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중소형 부품주의 그 급등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모습이었잖아요. 좀 자동차 대형 부품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위아하고 HL 만도가 조금 스토리가 다른데요. 아. 위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파워 시스템 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가면서 솔직히 이제 파워 시스템 자체는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대 위아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 HL 만도는 그동안 에이다스 제품을 생산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부품주들이 비슷한 이익률에도 PER이 한 뭐 3배, 4배에서 움직일 때 혼자 15배, 20배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분기에 실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높은 밸류를 견디지 못하고 1분기에 실적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혼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종목들 신고가 갈 때 혼자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HL 만도는 하반기부터 이익이 좋아진다면 그때야 이제 조금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위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제 기아 박스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파워 시스템이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지금 전기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 모델을 찾을 것인지를 좀 더 검증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종목에서 굳이 이제 해답을 찾아보자면 네. 저는 단계적으로 비용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HL 만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들이야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에 뭐 상당히 그 물량을 의존하고 있는 거고 그쪽이랑 이제 밸류체인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얼마 전에 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또 뭐 이차전지 소재로도 주목을 받았고요. 또 뭐 모비스도 있고 오토에버도 있고 그죠? 현대차 그룹 내의 어떤 전동화 계획, 장기 비전에 따라서 조금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근데 일단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죠. 방금 언급해 주셨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부품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제 모듈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향후 묘들 몇 개를 조합하면 자동차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 나가게 된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한 하나의 그 그룹 자체가 모듈 아니겠습니까? 덩어리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파워 모듈, 세시 모듈, 그다음에 뭐 현가 모듈 이런 식으로 다 모듈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네. 향후에는 전기차로 가면서 뭐 SUV라든지 이 껍데기 자체는 다룰 수 있어도 기본적인 셰시와 다른 모듈은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도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좋은 플랫폼을 확보해서 이것을 앞뒤로 늘리고 그다음에 뭐 모터를 좀 더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종을 계속 바꿀 수가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한 라인에서 아침에는 소나타를, 저녁에는 산타페를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현대 오토에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또 여기서 참 못 가다가 또 모르기 시작하니까 쫙 오르네, 그죠? 네,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게 된 가장 중요한 네. 계기는 독일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주가에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건데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오토에버도 마찬가지죠. 현대 기아차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주가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네. 만약에 모비스의 모듈이 다른 쪽에도 쓰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자동차 모듈 반제품 CKD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수출할 수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 현대 오토에버도 현대차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IT 통합 제어업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리하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이 두 부분은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우수하다? 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는 좀 더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자동차 실적 얘기부터 해서 이제 부품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저희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있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잘 이제 수익 관리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오늘 뭐 20% 급등한 종목군들을 따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다면 부품주 내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기존의 레가시 부품주 중에서는 HL 만도가 지금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운반 비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이익률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HL 만도를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HL 만도는 현대차 비중을 줄이면서 GM 비중이라든지 다른 쪽의 비중을 점점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차도 뭐 산타페를 비롯한 신차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들이 나오고 특히 예. GM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차들이 데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HL 만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만도 찾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그럼도.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고요. 예. 하반기 이익 개선 가능성이 일단 기본 가정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M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차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네.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이쪽에도 ADAS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로는 취급받지 않고 있지만 네. 자동차용 MLCC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본 업체 무라타와 뭐 이런 업체들이 이걸 다 담당할 수가 없다. 네. 결국 삼성전기의 MLCC 비중 자동차용 MLCC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전히 중국 쪽의 IT 부품 수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용 MLCC의 비중이 늘어나서 이것이 이제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면 저는 삼성전기도 의미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LG전자는 가전 쪽만 뭐 플랫하게 갈 수 있다면 최소한 완만한 그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전장 지금 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VS 부분의 성장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는 뭐 전통적인 그 자동차 부품주고요. 삼성전기 쪽도 이제 전장 쪽, 그다음에 LG전자까지 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네. 김정우 이사님과 우리는 지금 한화의 그 10연승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리 좀 잘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